그때 팔 걸 그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수십만 명이 똑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만 전자를 찍었을 때 팔지 못한 사람.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씩 튀어오를 때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결국 고점에서 물려버린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만약 지금 이 두 문장 중 하나라도 마음에 찔리셨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다음번에는 절대 그때 팔걸 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만들어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매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종목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언제 팔았느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산 사람도 SK하이닉스를 산 사람도 결국 같은 종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울고 왜 누구는 웃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매도 기준이 있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다음 계좌 잔고를 결정할 이야기니까요.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 초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님도 택시기사님도 심지어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주였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계좌를 텄고 월급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삼성전자를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9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10만 전자 간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가는 9만 원 근처에서 힘없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8만 원, 7만 원, 결국 5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이 그 주식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잠깐 쉬어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곧 반등하겠지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자 본전만 오면 무조건 판다는 다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전은 쉽게 오지 않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몇 년째 물린 채로 계좌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매도 기준이 없는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죠. AI 열풍이 불면서 HBM,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어제 산 사람이 오늘 몇 프로씩 수익을 보는 그런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히 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오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조금만 더 들고 있을 걸.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오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확신에 빠집니다. 이건 무조건 더 간다. 나만 이걸 아직도 모르고 팔아버리면 바보지. 그렇게 며칠 몇 주를 버팁니다. 그런데 시장은 절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꺾입니다. 그리고 그 꺾이는 순간은 항상 예고 없이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뉴스에서 반도체 업황 우려, 메모리 가격 하락 전망 같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주가는 하루아침에 5%, 10%씩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건 일시적 조정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계좌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 문장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은 이익에서 오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혹시 더 오를지도 몰라 라며 팔지 못하고 반대로 손실이 나고 있을 때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라며 손절을 미룹니다. 결국 이익은 짧게 끊고 손실은 길게 늘리는 최악의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앵커링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 산 가격 혹은 주가가 가장 높았던 시점을 마음속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10만 전자라는 말이 한번 각인되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1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팔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과거의 최고가는 지금의 투자 판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포모,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팔아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이 감정이 우리를 계속 주식을 붙들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심리, 손실 회피, 앵커링, 포모. 이것들이 합쳐지면 사람은 절대 이성적으로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기준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어떤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하나하나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 매수하기 전에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얼마에 팔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오르면 좋고 더 오르면 더 좋고 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반드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기준도 없고 기준이 없으면 결국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주식에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면 만족할 것인가? 그 답이 20%든 30%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숫자에 도달했을 때는 감정과 상관없이 매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전량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기준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분할 매도 전략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고점에 다 팔고 저점에 다 사겠다는 생각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떤 투자 전문가도 매번 정확히 고점과 저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시도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분할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수익률의 절반에 도달하면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매도합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다시 3분의 1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들고 가면서 추가 수익을 노립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도 아쉬움이 덜하고 반대로 갑자기 꺾이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넘었을 때 만약 이 분할 매도 원칙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8만 원대에서 일부 9만 원 근처에서 또 일부를 매도하며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상당 부분 수익을 실현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시장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기준, 밸류에이션, 즉 가치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개념은 간단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과 주가순 자산 비율인 PBR이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지금 주가가 그 기업의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PER이 낮을 때, 즉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고 PER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는 그것이 매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특이하게도 실적이 정점을 찍기 직전에 주가가 먼저 고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실적의 정점이 아니라 기대의 정점에서 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 오히려 그 시점이 매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준, 산업 사이클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도체 산업에는 소위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AI 붐,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같은 강력한 수요 요인이 등장하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둔화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항상 지금 이 사이클이 초입인지 중반인지 말기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경쟁사들이 앞다투어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는 공급 과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기술적 신호를 활용하십시오. 차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특히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을 큰 거래량과 함께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순간 이는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이동평균선 위에서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설마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 대신 미리 정해둔 원칙대로 매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준, 손절 기준을 반드시 세워두십시오. 매도 기준은 수익이 났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손실이 났을 때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십시오. 예를 들어 매수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15%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되겠지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대부분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마이너스 30%, 40%가 되어서야 이제는 팔아도 의미가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계좌를 방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의 늪이자 존버의 함정입니다. 일곱 번째 기준,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 즉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십시오. 특정 종목이 급등하면 그 종목이 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전체 자산의 20%였던 종목이 주가 급등으로 40%까지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는 수익률과 상관없이 원래 정해둔 비중을 넘어선 부분을 매도해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종목 하나의 등락이 내 전체 자산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밸런싱은 결국 너무 오른 자산을 일부 팔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자산으로 분산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왜 팔아야 하지? 라는 유혹이 항상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기준,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십시오.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IT 수요, 중국의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은 성장주라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개별 이슈뿐 아니라 큰 틀에서의 경제 흐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강화되거나 주요국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신호가 나올 때는 보유 종목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기준, 뉴스와 여론이 과열될 때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식에 대한 뉴스가 방송, 신문, 유튜브 할 것 없이 온통 도배될 때 택시기사님도 그 주식 이야기를 하고 회사 탕비실에서도 그 이야기만 나올 때 바로 그 시점이 역설적으로 매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열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새로 들어올 매수 세력이 줄어들면 주가를 밀어 올릴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10만 전자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졌던 그 시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뜨거운 열기의 정점이 결국 주가의 정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열 번째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준, 원칙을 세웠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기준은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를 반복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세워놓고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는데도 조금만 더를 외치고 손절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곧 회복될 거야 라며 버팁니다. 이동평균선이 무너졌는데도 일시적인 흔들림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결국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실행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바로 그 순간 목표가와 손절가를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권사 앱의 예약 매도 기능을 활용해서 목표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일부 물량이 매도되도록 설정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감정이 개입할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얼마나 좋은 종목을 고르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원칙을 잘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고 SK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입니다.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 전에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로 고평가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 사이클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동평균선 이탈 같은 기술적 신호를 확인하고 손절 기준을 반드시 세우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관리하고 매크로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시장의 과열 신호를 경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운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 10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 속에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혹은 다른 어떤 종목이든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이 기준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목에 적용해 보십시오.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손절가는 정해두셨나요? 지금 비중은 적정한가요?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은 설마입니다. 설마 더 오르겠지,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겠어. 그 설마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오늘부터는 설마가 아니라 기준으로 투자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매도하십시오. 다음번에 여러분이 이 채널로 돌아오실 때는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그때 세운 원칙 덕분에 잘 팔았다는 말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